자, 반갑습니다. 식민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론 시간에, 뭐죠? 어, 평균값, 그리고 중앙값, 그리고 우리가 봤던 게 뭐 분산이나 표준편차, 이런 것들이 단일 변수에서 연속된 자료형 값들을 우리가 분석을 할 때, 좀 많이 이제 필요로 하는 값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값들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하고 추론을 한다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실질적으로 한번 확인을 하고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자, 컨트롤 쉬프트 N 누르셔가지고 저장을 합니다. 컨트롤 S, EX02 이렇게 하시고 자, 이번에 먼저 알아볼 게 우리가 뭡니까? 그죠? 단일 변수의 연속형 자료, 그죠? 연속형 자료에 대한 분석인데요. 여러 가지 다양한 분석 방법이 뒤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먼저 볼 수 있는 게, 뭐죠? 평균과 중앙값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먼저 그러려면, 자, 평균을 한번 구해 볼까요? 자, 먼저 뭐 예를 들어서 웨이트라는 웨이트 맞죠? 웨이트라는 이 값에다가 변수에다가 우리가 자 벡터를 하나 대입을 한번 해볼 건데요. 자, 60, 뭐 예를 들어서 62, 그리고 64, 65, 68, 69 이렇게 넣었다고 가정을 하죠. 그리고 자 실행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에다가 웨이트에다가 특이값 나중에 우리가 이상치라고 하는데 그 큰 값을 한번 동떨어지게 한번 넣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요거에 대한 웨이트에 대한 거 하고 그리고 WEI, GHT 변수의 이제 하이트 값을 우리가 하이트 값이 아니라 뭐 무거운 값 해서 헤비라고 우리가 한번 넣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역시 콤바인으로 자 우리가 만드는데 여기에다가 뭐 120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넣어 보도록 하죠. 그럼 역시 이 두 개의 변수에다가 벡터에다가 넣었기 때문에 우리가 찍어 보면 얘는 이렇게 출력이 될 것이고 얘는 역시 이렇게 출력이 될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출력이 됐는데 이렇게 출력이 되었을 때 우리가 이제 평균 값을 구해보죠. 평균을 이제 먼저 구해보는데 WEI 자 얘하고 그리고 얘는 64.667이 나왔어요.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거죠. 평균 값 비교입니다. 그래서 자 민 해서 우리가 민 해서 여기다가는 WEI 자 GHT 헤비가 있죠. 자 요렇게 하니까 자 차이가 지금 일단 좀 크다 그죠? 8이나 정도 8 정도의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앙값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죠. 자 중앙값을 비교를 해보죠. 중앙값은 우리가 메디안으로 구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메디안 이렇게 해봅니다. 그리고 WEI 이렇게 해서 중앙값은 64.5 그죠? 64.5가 웨이트가 나왔고요. 자, 그리고 메디안 이렇게 해서 다시 해서 여기다가 WEI, GHT 헤비를 우리가 여기에서 값을 넣을 수가 있겠네요. 이건 비교해 보니까 어때요? 중화값이 이제 둘 다 별 영향을 못 받는다 그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런가요? 그렇죠. 중앙값은
중앙값은 뭡니까? 숫자들이 아니라 데이터를 일렬로 나열할 때 가운데 있는 값입니다. 가운데 있는 값이기 때문에 아무리 헤비에 120이라는 특이값이 들어와도 이라는 중앙값은 영향을 덜 받는다는 거죠. 하지만 그에 반해 평균값은 하나의 값이 커지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특이값이 들어오게 되면 평균이 확 올라가거나 내려가죠. 맞죠?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중앙값과 평균값의 비교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맞습니까? 자, 이번에는 이렇게 이제 중앙값과 이제 평균값을 이용을 했다면 이거 지금 평균이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평균이 72.5로 나왔다면 결과론적으로 데이터 값은 60대 안에서 다 놀고 있는데 이놈으로 인하여 평균값이 확 기울었다. 그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평균을 이용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자, 절사 평균을 우리가 이용을 하는데 이것은 이제 하위 몇 프로, 상위 몇 프로 이렇게 제외를 해서 우리가 쉽게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mean 해서 이렇게 구하는데요. 자, 여기에다가 자, 웨이트를 줍니다. 웨이트를 주는데 속성에 보시면 자, 트림이라고 있죠. 트림. 그죠? 트림은 이제 우리가 몇 프로를 제외할 거냐 해서 자, 0.2 정도를 제외한다고 치죠. 0.1만 해볼까요? 어차피 10% 정도 되니까.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웨이트에 대해서 한 거예요. 그래 하면 64.6667하고 그리고 위에 이렇게 웨이트를 이 웨이트 이거를 자, 비교를 해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민 웨이트 헤비 값을 자, 여기다가 트림을 자, 트림이 어디 갔나요? 아, 메디안이 됐군요. 죄송합니다. 자, 해서 여기에다가 아예 자, 헤비에다가 트림을 한번 줘볼게요. 트림을 얘를 0.1로 한번 줘보죠. 어떻게 되는지 하니까 역시 71점 나오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다. 그죠? 그래서 2로 한번 올려보죠. 2로 올려보니까 64.75 이거는 2로 올려보니까 이제 65.6 거의 비슷한 근사치에 이제 나오게 되네요. 맞습니까? 그래서 특정하게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너무나 이제 평균값하고 중앙값이 크게 차이가 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절사 평균 이 이제 여기서 트림이라는 것은 그죠? 트림이라는 속성은 그죠? 상하위 뭐 여기에서는 20%를 제외하고 이제 나머지 값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평균을 내는 거예요. 평균을 구한다. 맞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면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 이제 사분위수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 사분위수에 대한 이해하기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여기다가 우리가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데이터에다가 예를 들어서 하나 넣는다고 치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자, 역시 뭐 80 그리고 80이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한 뭐 60하고 62 그리고 64, 65, 68, 69, 120 정도를 또 넣었다고 치죠. 여기다가 자, 이렇게 넣었어요. 넣고 난 다음에 제가 4분위수를 구할 수 있는
함수들이 있었다고 했죠. 4분위수를 구하는 함수가 있다고 했죠. 그죠? 4분위수를 구하는 함수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그게 바로 퀀타일이죠. 그죠? 그래서 퀀타일 여기 밑에 있죠. 그죠? 요 값을 우리가 주면 될 겁니다. 그래서 x 값에다가 이렇게 하셔도 되고 x에다가 지정을 하셔도 되고 그냥 데이터라고 이렇게 넣어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25%로 다 구분을 지어서 이제 나오는 값이 되죠. 그래서 확인해 보면 자 0%가 최소값이 60 그리고 최대값이 120이라고 나오고 25%가 요 사이에 있다라는 거고 또 요 사이에 또 25%, 요 사이에 또 25%가 있다라는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기본형은 뭡니까? 25% 단위로, 그죠? 25% 단위로 끊어서, 아이고, 끊어서, 출력을 해준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퀀타일을 이제 함수를 우리가 또 쓸 때 데이터를 주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어떠한 값을 주게 되면 구간 같은 걸 여기엔 따로 존재는 하지 않네요. props 이건가요? numeric vector. 자, 여튼 뭐 여기에다가 우리가 한번 비율을 이제 지정을 할 수 있는 게 아마 props일 겁니다. props에다가 자, 여기다가 우리가 어떻게 줄 거냐. 그죠? 여기다가 0에서부터 아이고 0에서부터 10까지 가는데 자, 10%씩 내가 한번 꺼내서 출력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props가 이제 0에서부터 되니까 자, 10%씩 끊어서 이렇게 나옴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그래서 원천적으로 쓰고자 한다면 x 이렇게 하고 props 이렇게 속성을 주면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이거는 10% 10% 구간 단위로 10% 단위로 뭡니까? 단위로 끊어서 출력함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무엇보다 이 두 함수를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은 없으나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써도 되는데 그래도 가장 많이 쓰는 게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게 바로 summary라는 함수입니다. 자, summary 함수를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오브젝트 타입으로 값을 주게 되면 데이터를 이렇게 줬어요. 주면 이제 얘는 자 이렇게 뭡니까? 민값, 최소값, 최대값, 그리고 1, 4분의 2수, 그리고 중앙값하고 2, 4분의 2수는 같다고 했잖아요. 그죠? 자, 65, 그리고 민, 이렇게 평균까지 이렇게 다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위에 거 퀀타일보다는 썸머리라는 함수가 훨씬 더 우리 눈에는 익숙하고 가독성이 좋다.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썸머리 함수 같은 경우는요. 썸머리 함수는요. 뭡니까? 함수를 이용해서 출력을 하면 뭡니까? 6개의 값이 지금 산출이 되고 있죠. 산출이 된다. 그래서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 기초 분석이에요. 연속적인 데이터에 대해서 기초적인 분석을 하는 거잖아요. 한 번에 우리가 모든 것은 아니지만은 중요한 데이터들은 다 알아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바로 기초적인 분석이다. 그리고 뭐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에서 나오는 값들은 최소값, 순서대로 최소값 1, 4분의 수, 그리고 중앙값은 2, 4분의 수하고 2, 4분의 수하고 와 동일하죠. 맞죠? 야, 그리고 중앙값, 그리고 평균, 그리고 3, 4분의 수, 그죠? 분의 수, 그리고 뭐 나왔습니까? 최대값이 출력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출력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위에 퀀타일보다는 서머리를 써주는 게 가독성도 좋죠, 그죠? 가독성 면에서도 서머리가 서머리 함수가 훨씬 효율적이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퀀타일도 알아두시고 그래도 썸머리가 많이 쓰이니까 썸머리를 잘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됐습니까? 자, 이번에는 뭘 한번 해볼 거냐면요. 그 왜 우리 이거 했었잖아요. 분산하고 표준 편차를 구하는데 그거를 쓰는 이유가 뭐죠? 그죠? 삼포죠, 삼포도죠, 그죠? 삼포라는 게 뭡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평균 값을 기준으로 하여 얼마나 퍼져 있는지 보는 거예요. 얼마나 하여 관측 값이 얼마나 이렇게 멀리 있느냐, 퍼져 있느냐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통상 뭘 이용한다고요? 표준 편차, 분산과 표준 편차를 우리가 이용할 수가 있다. 차를 이용할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한번 보죠. 그래서 이제 마이 데이터에다가 이제 데이터를 넣어 볼 건데, 자, 똑같이, 자, C 해서 아까 전에 했듯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보죠. 자, 1에서부터 10까지 제가 이제 표준 편차를 구해서 이렇게 해서 한번 넣어 보도록 하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바 해서, 자, 분산을 구하는데, 자, 여기에다가, X 값에다가, 마이 데이터를 넣어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9.166이 나왔어요. SD는 분산을 구하는 SD는 표준 편차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봅니다. X 값을 역시 아니죠. 그렇죠. 마이 데이터를 이렇게 넣어줘야 되겠죠. 이렇게 넣어주면 3입니다. 3. 그죠? 3이면 엄청 작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죠? 분산은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자 결과론적으로 뭡니까? 결과론적으로 이 값들이 나타내는 거는 지금 표준 편차가 작죠? 3이니까 작다. 그 이유는 뭔가요? 작다는 것은 바로 평균과 가까이에 모여 있다는 거예요. 평균과 가까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여 있다. 뭐가? 관측값들이. 그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평균을 구해보면요. mean 해서 여기에다가 x 값에다가 my 데이터를 이렇게 넣었어요. 해보니까 5.5가 나왔는데 3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럼 얘는 별로 차이가 안 나죠. 안 나니까 어차피 데이터가 1에서부터 10까지니까 맞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5.5에서 가까이에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대다수가.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되죠. 예를 들어서 정말 가까이 붙어 있는지 1, 1, 1, 1, 1, 1, 1, 1 이렇게 5개를 만들어도 치죠. 1이에요. 그죠? 그리고 나서 평균도 1일 거예요. 그죠? 그럼 표준 편차, 분산은 0이에요. 최소값이네요. 이것도 0이겠죠. 그럼 뭐예요? 그죠? 떨어진 0이라는 것은 분산이 표준 편차가 0이라는 것은 모든 것들이 데이터들이 평균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맞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원복 시켜 놓고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다시 마이 데이터 2에다가 이제
우리가 어떠한 데이터를 한번 또 삽입을 시켜 보도록 하죠. 그리고 나서 C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다가 데이터를 한번 넣어 볼 건데, 아까와 같은 60, 그리고 62, 64, 65, 그리고 68, 69, 120을 넣었어요. 똑같이 이렇게 넣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의 평균을 한번 구해봅니다. my data 2 이렇게 구해봤어요. 72.57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표준 편차를 한번 구해보죠. 그래서 x 값에다가 우리가 my data 2를 이렇게 한번 넣어봤어요. 오, 엄청 높습니다. 그죠? 그리고 SD 한번 해봅니다. SD에다가 x 해서 my data 2를 한번 역시 넣어보죠. 21이 나왔대요. 평균이 72인데 21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얘는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얘 때문에 그래. 얘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얘를 빼보고 분석을 해볼까요? 분석을 해보면 자 이렇게 나왔어요. 미는 64.667 그리고 바는 자 11. 그러면 SD는 3.44가 나왔어요. 그러면 얘는 평균이 64.6이면 퍼져 있는 정도가 3.4 정도 수준으로 퍼져 있다. 그럼 60대에 모여 있으니까 이렇죠.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120 이렇게 넣었다면 120이라는 이놈 때문에 이렇게 분산과 표준 편차가 뭡니까? 크게 증가가 됐다. 그죠? 그러면 분산이 자, 이거는 그거죠. 표준 편차가 크다라고 자, 우리가 좀 그래도 크게 한번 해보려 그러면 또 100도 한번 넣어보고 그리고 뭐 101도 한번 넣어보고 그리고 한 150도 한번 넣어보고 그리고 115도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평균은 101이래요. 바는 엄청 커졌죠. 이것도 엄청 커졌어요. 그렇죠. 표준 편차가 이거는 크다. 즉 크다는 것은 뭐예요? 크다는 것은 바로 평균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위에 거하고 밑에 거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면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부수적으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범위를 알 수 있는 거. 자, range라는 이거는 범위를 구하는 거죠. 범위를. 어디에서 어디까지 있느냐. 그래서 한번 봅니다. 그래서 my data to 이렇게 range를 해보니까 최소값이 60이고 최대값이 150이다. 최소값이 60 맞네요. 최대값은 150 맞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뭐 하는 거예요? 그죠? 값의 범위를 우리가 알아내는 함수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장표에서 봤던 diff라는 게 있었어요. difference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x 값을 range로 이렇게 주도록 하죠. 그래서 my data 2를 이렇게 줬어요. 이것은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를 보는 거예요. 90이나 차이가 났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데이터가 많이 퍼져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diff 함수를 통해서 나온 값이 크면 클수록 뭡니까? 클수록 바로 평균과 많이 멀리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평균과 많이 관측 값들이 떨어져 있다라고 해석을 하면 된다. 그죠?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해봤다. 그죠? 물론 이 표준 편차를 통해 가지고도 충분히 확인해 볼 수 있지만 이렇게 diff라는 걸 가지고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더라 이 말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우리가
평균과 중앙값에 대한 차이점을 확실히 확연하게 알았고요. 이제 중앙값은 이제 이렇게 가운데에 있는 값이고요. 절사평균, 그죠? 여러분들이 뭐 제외하고 싶은 저러한 이상치들을 제외하고 싶을 때는 민이라는 걸 쓰시면 되고, 트림이라는 속성을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4분위 수는 이제 평균과 중앙값에 대한 것보다 좀 더 디테일하게 이제 추론을 하고자 할 때 구간별로 우리가 이렇게 분석을 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때 쓸 때 4분위 수를 쓸 때는 썸머리가 가장 많이 쓰인다라는 걸 이해를 해주시고, 3포도 그죠? 이건 얼마나 관제값이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퍼져 있는 정도를 아는데, 대표적으로 분산과 표준 편차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 이제 표준 편차가 작고 크고에 따라서 평균에 가까이 있는지 멀리 있는지도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리고 뭐 또 다른 실내의 방법으로 레인지 값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디프 함수를 통해서 자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걸 의미를 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한번 해봤고요.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자, 다음 강의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